한 초등학교의 4학년 교실, 담임선생님이 학년신문을 나눠주십니다. 학년신문에 실려있는 4컷 만화를 보고 떠들썩한 아이들, 그것을 그린 사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후진호였습니다. 밤새 고심해가며 그린 만화를 사실은 5분 만에 그렸다는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의 칭찬을 만끽하던 후진호. 그런 그녀를 담임선생님이 호출합니다. 교무실로 불려간 후진호는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학년신문의 한 줄을 쿄모토에게 양보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선생님. 쿄모토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옆반의 등교 거부아였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던 후진호는 조금은 날카로운 말과 함께 선생님의 부탁을 수락합니다. 시간은 흘러 다음 학년신문 배부 시간. 후진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신문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쿄모토의 그림을 본 후진호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쿄모토의 그림을 보고 놀란 것은 후진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실 안에선 여느 때와 같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그 중심엔 후진호가 아닌 쿄모토가 자리하고 있었죠. 숱하게 들어온 칭찬과 다르게 비수처럼 꽂히는 친구의 한마디. 자존심이 크게 상한 후진호는 쿄모토가 자신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그림 연습을 한 거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그녀는 쿄모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달려가죠. 그 뒤로 미친 듯이 그림 공부를 시작하는 후진호. 마치 열등감을 전부 열정으로 치환한 듯이 1년 내내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다뤄볼 작품, 후지모토 타츠키 원작의 장편 애니메이션 룩백입니다.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다른 작품들에서 참 많이 봤었던 주제죠. 초반부만 얼핏 살펴보면 룩백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룩백은 재능과 노력 이전의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만화를 그리는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어째서 창작이라는 비효율적인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 뭔가 철학적이고 복잡한 탐구가 필요할 것 같은 질문이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이 만화를 그려나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후진호는 단순한 이유로 창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기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 별 볼일 없던 그림이 또래 아이들의 것보다 잘 그려졌다는 이유로 후진호가 그린 그림은 칭찬이 되고 재능이 되고 미래가 되죠. 칭찬을 듣고 기쁘지 않을 아이는 없습니다. 그 기쁨은 자연스레 행위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끝내 그림 그리는 것 자체에 열중하게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만화를 그렸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후진호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뭔가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게 되죠. 학교에선 항상 작품과 관련된 낙서를 하고 집에선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아주 조금 더 나아진 실력과 주변 사람들의 소박한 칭찬뿐이지만 하루 종일 스케치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니까요. 그렇게 즐겁게만 하던 후진호의 앞에 커다란 벽이 등장합니다.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나와 나이가 같은 동급생. 누가 봐도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나는 그림과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는 후진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죠. 그 이후 후진호는 그림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서점에서 그림과 관련된 서적을 사와 공부하고 인터넷에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을 검색해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일러스트 작법서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방문 앞에 쌓인 스케치북이 한 무더기가 될 때쯤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그림만 그린 지 꼬박 1년. 그런 후진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스케치북만 붙들고 있고 같이 있어도 그림 그리느라 얘기도 안 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오타쿠라고 싫어할 거라며 그림 그리는 건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는 친구들. 집에 있는 언니도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가라테 교실에나 들어오라고 하죠. 점점 표정이 구겨지는 후진호. 그림에 대한 칭찬은 이제 걱정과 타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다시 다음 학년신문 배부 시간. 이전과는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학년신문을 받아든 후진호는 가만히 앉아 본인과 쿄모토의 그림을 비교해 보더니 이내의 나지막이 포기 선언을 합니다. 주인공의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절망과 포기. 이건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사용됐던 소재이지만 룩백은 그 과정을 보다 담담하고 차갑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이 열망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은 굉장히 뜨겁게 그려내기 마련인데 말이죠. 뭐 뛰어난 재능을 피나는 노력으로 한순간 뛰어넘는 왕도적인 스포츠 소년 만화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청춘, 성장, 뭐 이런 향기가 풍기는 작품들에서 의례 보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평생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지금 이 행위를 즐기며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며 또 박살나러 가는 주인공, 혹은 버티기 힘든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하고 엉엉 울며 서러운 심정을 토로하는 히로인.
보통 이렇게 극복을 하든 안 하든 패배에서 비롯된 등장인물들의 선택이 나오는 장면은 어느 쪽이나 격한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룩백의 이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지노가 초등학생이라서 단순히 그림에 흥미를 잃고 실증을 느껴 그만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1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갈아넣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뒷부분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도 나오고요. 오히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덕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꿈꿔왔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열정과 인내심이 천천히 갉아먹히며 그만두고 계속하고를 반복하다 끝내 한계에 달하는 순간 툭 하고 내려놓게 되죠. 작중 자세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후지노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졌을 겁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봐왔을 쿄모토의 그림, 점점 멀어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이유로 말이죠. 커지는 괴로움이 그림에 대한 즐거움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넘을 수 없는 격차를 확인한 뒤 담담하게 포기를 결심하는 후지노의 모습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올 만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후지노는 그림을 그만둡니다. 다시 예전처럼 방과 후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언니가 다니는 가라테 교실도 다니고 집에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방문 앞에 가득 쌓여있던 스케치북도 모두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어부가 된 문학소년이 시 몇 구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한순간이나마 열망했던 꿈에 미련을 남기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졸업식 이후 졸업장을 전달해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쿄모토의 집에 가게 된 후지노는 쿄모토의 방문 앞 복도에서 스케치북 위에 올려져 있는 4컷 만화 용지를 발견합니다. 멈춰선 상태로 비어있는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뭔가에 홀린 듯 펜을 꺼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죠. 만화를 처음 그렸을 때와 같은 즐거운 표정과 함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프로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그 길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는 것도 아니죠. 다른 본업과 함께 병행하거나 혹은 늦은 시작을 통해 본인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창작에 대한 미련과 즐거움은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세계선의 후지노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룩백은 창작자들이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가감없이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츠키 특유의 정적인 연출이 더해진 게 참 좋았는데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지모토 타츠키의 작품엔 대사가 없는 공백으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인물들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출인데 이게 영화로 굉장히 잘 옮겨졌습니다.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후지노의 모습과 만화를 바라보는 후지노의 표정을 통해 결과들 사이사이에 있는 생략된 장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매 장면마다 후지노의 심정이 깊게 와닿는 것은 물론이고 비어있는 공백 속에 자신의 경험이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 후지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본인의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조금 호들갑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껏 압축된 감정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폭발하듯 흘러나옵니다. 후지노가 쿄모토와의 첫 대면을 마친 뒤 춤을 추며 집으로 뛰어가는 장면이죠. 진짜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룩백에서 딱 한 장면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장면을 고를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감동받고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억눌린 감정들이 한순간 시원하게 표출되는 걸 보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림을 그리며 겪었던 괴로움들과 처음으로 내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해준 팬의 존재로부터 오는 환희, 그런 후지노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나 자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전 나의 활동도 함께 긍정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내 작품을 좋아하고 응원해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 창작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나 유튜버 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이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전반부에 대해서 꽤나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후지노의 초등학생 시절을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한평생 극장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장면을 볼 때에는 정말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지는 않았고 그냥 열심히 참았습니다. 도대체 너가 예전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후지노의 모습에 이런 격한 공감을 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밑밥을 먼저 깔아두자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작품의 이야기와 내 인생 사이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외에도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거에 관한 내용도 조금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후반부에는 한 가지 비극이 등장인물들을 덮쳐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룩백은 후지노와 쿄모토가 만나지 않은 새로운 세계선을 통해 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적으로 이 아픔을 위로하고 있죠. 더 나아가 저는 이 사건이 비단 에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극은 무력과 무기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창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처럼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선 앞에서 한번 말하기도 했었죠. 돈, 재능, 주변 환경, 나이와 같이 지극히 차갑게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비극들은 끝내 이 짓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냅니다. 후지노가 쿄모토의 방문 앞에서 스스로를 자조했던 것처럼요. 만화를 그리지 않았었다면 그들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블렛 앞에서 주먹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마감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독자들의 반응이나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보다 더 풍족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의문은 후지노의 회상을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제기됩니다. 사실 만화 그리는 거 전혀 좋아하지 않아. 하나도 안 즐겁고 귀찮기만 하고 음침해 보이잖아. 만화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나아. 직접 그릴 게 못 돼.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왜 후지노는 이 4컷 만화를 그렸던 걸까요? 후지노는 대체 무엇을 깨닫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간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하는 이유, 만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보고 느낀 그 모든 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내 작품을 좋아해주는 팬의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함께 만화를 그릴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가 됐든 간에 한두 개의 간단한 문장이 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유가 명확한 만큼 그만두기 쉬운 일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간지러운 것 같아서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창시절에 어쩌다가 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만든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아티스트 같은 모습이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광고 영상 같은 것들만 만들면서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네요. 이 과정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 때문에 후지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렸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재능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보며 나 때는 영어로 된 강의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했는데 요즘은 접근성이 좋아 배우기 쉬워졌다며 열등감 섞인 정신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끼리 모여 서로 피드백을 해주거나 공동 작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뭐 후지노처럼 어디에서 입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래 중에선 꽤 잘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조금 공감도 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네요. 사실 이 채널도 어느 날 진짜 하기 싫은 외주 하다가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 만들어 볼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든 건데 이런 걸 보면 저도 뭐 만드는 짓은 그만두지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이 룩백이라는 영화 또는 만화가 많은 분들에게 이 4컷 만화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후지노에겐 즐거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쿄모토에겐 방문 밖의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줬던 것처럼 말이죠. 비극 앞에 본인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에게 뒤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애니 관련 영상들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